책상 옆 판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잘 지낸 건가? 얼굴을 보니 잘 못 지낼 것 같긴 한데 요새 저를 본 사람들이 약간 눈에 광기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한참 전에 한번 모였어야 되는데 이제 누나 씨 또 이사로 바쁘기도 했고 그죠? 일적으로도 바쁘고 거의 한 달 정도 일단 쉬긴 쉬었거든요. 이사 잘했어요, 근데? 네, 이사는 이렇게 번개골에 콩고 먹듯이 진짜 이사마저도 벼락치기로 엄청 힘겹게 했는데 그 정리를 풀 정신도 없이 뭔가 일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니 정리는 다 못했구나 그러면? 아 정리도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뭐 어디 자식이 어디 원래 간다고 뭐 거기 따라와가지고 나와보지 않고 막 그러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네. 그래가지고 아니 룸메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룸메는 있는데 있어도? 룸메는 이제 룸메랑 이제 일하는 근무 시간이 달라가지고 집에 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혼자 있는데 갑자기 오신다는 거야. 근데 막 이사박스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후다닥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의로 치운 게 아니라 타의로 다 치우긴 치웠어요. 원래 모든 일은 타의로 해야 몸도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식주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짐은 다 풀렀는데 또 나머지 자잘한 박스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다음 이사까지 그냥 고이 모셔두려고. 다 조그마한 문구 이런 거 아니야, 그거 다? 조그마한 화분 이런 거겠죠. 그죠. 아 이거는 바로 안 해요. 동네는 좀 살만해요 거기? 네, 동네가 아주 좋고, 동네가 조용하고 아주 살기 좋더라고요. 그때 마지막 에피소드 녹음할 때 거기 성북 떠난다고 엄청 슬퍼하더니 또 적응은 또 잘했나 보네. 근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최근 마지막으로 그 이제 성북구 집에 정리를 할 게 있어서 갔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아, 그치. 아무래도 한 2년 살았으면.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그리고 지금 약간 가을이라서 날씨가 좋잖아요. 성북천을 일부러 이제 또 늦게 내려가지고 또 걸어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짐했어요. 친구들이랑은 잘 헤어졌어 그래서? 지하철 한 번만 타면 되니까 종종 가기로. 거기서 이제 또 작업을 하니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아, 지하철 한 번에 가? 한 번에 가는 게 있나? 한 번에 가는 게 있죠. 한 번에 가는 건 아닌데. 버스 타면 한 번에 가긴 가겠다. 그게 위치가 좀 버스도 한 번에 가는 건 아니나 아무튼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미리 내려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내려서 가는 거는 한 번에 있죠. 어쨌든 뭐 잘 적응해서 앞으로도 한번 그쪽 동네에서 한번 잘 살아보시고 네. 에피소드도 좀 뽑아보시고 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또 많이 있는데 그건 아마 낱낱 에피소드에서 아마 좀 썰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안 본 사이에 또 방송국의 구독자가 또 조금씩 늘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한 83명. 저희가 방송 시즌 2 마무리할 때가 한 75명, 6명 이랬는데 또 그 사이 또 몇 명 늘었더라고. 진짜 소중한 또 구독자가 늘었다는 소식. 안 보고 있으면 또 한두 명씩 늘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갈갈이 올라가는 게 괜찮은 것 같다. 뭐 고맙다는 말을 또 하면서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에 그 단낫이 마지막 그 성북구 방송했을 때 단낫이 이제 이사를 가면 저도 이제 그쪽 동네 갈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녹음 끝나고 집에 갈 때 한 바퀴 삥 돌면서 집에 갔었는데 낱낱이 그 말해준 코스대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성북천 돌고 한성대 입구까지 가서 나폴레옹 제과점 보고 이러니까 나름 그 코스를 잘 짰더라고. 그렇지. 뭔가 실제로 그 코스에 맞게 그 대본을 짰다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그거 잘 보면서 갖고 귀찮아서 대충 한 게 아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집에 가면서. 거기가 아주 좋다고요. 앞으로는 저희는 다른 곳에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좀 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존 스튜어트 밀 할 때 오늘 혹시 뭐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 아니요. 그 연결된 인물인가? 뭐 자유주의자로서의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유론 한번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래 자유론을 2부작 정도로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한번 간단하게 읊어볼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유론, 영어 원제로는 on liberty,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거거든요. 1859년 작품인데 자서전에 읽어보면 미리 자유론을 쓴 이유가 나와 있어요.
1854년 약 한 5년 전에 이걸 짧은 에세이 형식으로 글을 썼는데 1855년에 한번 잘 써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 하냐? 이 작품만큼 주의 깊게 저술된 것은 없고 이만큼 엄밀하게 수정한 것도 없다. 가장 자기 인생에서 열심히 썼다 뭐 이런 말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서 1858년 겨울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미리 사랑하던 아내였던 헨리엇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내 생의 명예이자 최대의 축복이며 인류의 발전을 위해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성취하게 된 근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슬픔을 빠지거든. 그래도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내랑 함께 준비했던 책이 자유론이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약 1년 뒤에 1859년 자유론을 출간하게 됩니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근현대 자유의 개념에 거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현대에도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뭐 다수의 횡포라든지 탄압, 뭐 소수의 침묵 등등의 개념이 많이 나오고 개인적으로 굳이 정의하자면 뭐 이런 개념들을 최종 완성한 사람 정도로 봐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은 헌정사로 시작하거든요. 헌정사, 누구한테 바친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바칠까요? 네. 아내한테. 그렇죠. 글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에 영감을 준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그녀. 내게 항상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나의 친구이자 아내였던 사랑하는 그녀를 기억하고 비통해하며 이 책을 헌정한다. 이 글은 그녀의 글이기도 하다.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녀의 손길로 재검토해야 하는데 이제 그녀는 이 세상에 없기에 그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다. 그녀의 사상과 감성들을 절반만이라도 세상에 해석되어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헌정사를 마칩니다. 엄청나게 그리움이 묻어나지? 넘어갈게요. 본격적으로 왜? 네? 아니 뭐야? 아니 이런 감성이고 말랑말랑한 걸 바로 가차없이 날려버리는. 저희가 오늘 사정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자유는 시작되는데 위에서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쭉쭉 읽으면 우리가 방송하는 이유가 없어. 내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게 방송이다 보니까 편의상 좀 개념대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좀 했어요. 뭐 개박의 개념 바이 개념 느낌으로 자유, 토론, 개성, 여론 등등의 개념을 좀 묶어가지고 한번 따로 정리해볼게요. 먼저 자유에 대해서 미리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유란 무엇인가? 밀은 우선 국가, 개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유가 무엇인지 제시하거든요. 여기서 느껴지는 밀의 좀 독특한 시선을 좀 보면 우리가 보통 국가와 개인 사이에 대한 정의를 내려면 보통 이런 말 많이 해요. 국가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들어봤죠? 네. 밀은 근데 좀 이상한 반대로 접근을 해봐.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국가에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말 해요. 자유는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나름 의미가 있어. 국가, 개인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국가가 더 좀 큰 개념이다 보니까 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의미를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밀은 반대로 개인이 국가에게 제한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좀 말해보면 국가는 위에 나온 것처럼 다수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자유에 간섭을 하죠. 그럼 밀은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야.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 항상 옳은 것인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맞나? 당연히 항상 옳지 않겠죠. 그래서 밀은 자유라는 것이 개인들의 자기 방어권이기 때문에 위에 나왔듯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개인이 간섭받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에게 자유가 있죠. 근데 그만큼 국가에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자유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국가도 개인도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하는 바요? 근데 그게 이렇게 서로 피해를 안 줄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밀은 자유란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역사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시작점을 쳐다보는데 미리 볼 때 자유의 시작은 고대부터 내려져 오던 권력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쳐다보고 있어. 역사적으로 피지배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당연히 폭력적인 권력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도전한 적은 없었대요. 왜냐? 피지배자 또한 지배자의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했대. 나보다 힘이 세고 돈도 많은 저 사람이 나를 억압하는 만큼 내가 위험할 때 뭐 옆마을에서 뭐 둘리가 쳐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지켜주겠지라는 정도로 기브 앤 테이크 정도 느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 시작에는 우리가 보통 소극적 자유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고대에서 자유는 지배자의 힘을 이용해서 외부와 싸우는데 만족하는 정도, 또 지배자의 억압과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정도의 좁은 의미에서 자기방어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지배층도 권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고대의 사람들이 그냥 바보여서 그런 걸 받아들였던 게 아니고 이러든 저러든 지배자와 나는 같은 곳에 사는 한 통속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외부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맞춰가지고 무언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권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얘네들이 근데 권력자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겠지. 그래서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게 되니까 국가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유와 권리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지배자가 인정하게 하는 거래. 뭐 암묵적인 동의 같은 게 되겠죠. 뭐 니들 그래 권리 있고 나도 권리 있고 그렇게 하자. 이게 보통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 내려오는 개념이거든요. 어딘가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가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당연히 잘 안 지켜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명시된 제약입니다. 지배자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집단의 동의를 필수로 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헌법적인 근거를 두는 거죠. 제도적으로 안착된 권리를 말하는 것 같고 뭐가 조금 더 개인에게 유리할까요? 1번, 2번. 2번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나 지금 물을 마시면서 네. 빙긋 웃고 있는데 네. 보통은 2번이 조금 더 현대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게 현대적인 민주주의 정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 가지고 명시된 권리. 우리가 골라서 우리의 힘으로 만든 권력. 이게 바로 국민정부가 되죠. 이전에도 어떻게 보면 권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교체하고 우리의 뜻을 대리하는 정도의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대 하고 있는 뭐 민주주의 정치죠. 그 결과 선거에 의한 임기가 있는 통치자를 선출하자고 하는 요구가 생기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뽑은 그들의 권력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가 뽑았으니까 전에 아마 정치 특집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권한을 그 사람들에게 다 넘겨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대항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헌법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어떤 얘기 한 거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과 자유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방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좁은 정도의 범위의 자유였어요. 내가 나를 지키는 정도, 권력자도 나를 지켜주고 서로 안에서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정도의 자유였다고 하면 두 번째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현대적인 자유. 우리가 선택한 대리인이 권력을 행사하고 당연히 우리를 침해하면 그 대리인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정도로 점점 확대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적으로 자유의 발전을 좀 봤고 다음은 어떤 것을 또 얘기해 보냐면 현재 권력자들은 우리의 대리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사람과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그냥 개인의 의지를 반영해 주면 되거든요. 우리 대리인이니까. 근데 만약에 낱낱과 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미리 생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생각해? 낱낱은? 자유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데 네 거와 내 거가 충돌했어.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 심판해 준 사람이 필요하죠. 아, 약간 법적인 절차로? 공정하게? 되게 현대적인 접근법이네. 아니야? 아, 맞지. 그게 약간 흔히 말하는 민사소송 같은 게 되겠죠. 고소하는 거지 이제. 그지. 법적으로 이제 그게 처리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이런 말이에요. 밀은 인류가 그러니까 조금 더 근원적으로 돌아가 보면 미리 볼 때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한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기 위해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방어권이라는 것이다. 자기방어권. 즉 개인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낱낱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나에게 피해를 줄 때 그것을 내가 낱낱의 자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자기방어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정당방위 같은 느낌도 들 수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계속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이론적이야 너무? 아니야. 더 들어볼게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낱낱이 했던 말이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개개인의 판단이 너무 좀 자의적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해서 나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 타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그런 좀 번외의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밀은 당연히 이런 자의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행복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타인의 자유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강제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예상되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났을 때만 가능하다라면서 기준을 제시하고,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타인에게 침범당할 수 없는 주권자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미리 자유에 대해서 어떤 걸 항상 강조하냐면, 내가 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소중하니까 타인이 부당하게 나의 자유에 간섭하면 안 되겠죠. 나도 타인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의하고 지키기 위해서 미리 정신적으로 성숙한 어른한테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봐요. 교육적으로나 도덕 같은 것들이 인지된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성숙한 성인에게서 진정한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론에 그런 내용도 좀 나오거든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도 봤겠지만 촉법소년이라는 거 나오죠. 단순히 보면 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 아이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를 좀 해주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거는 미리 어떻게 바라보냐. 다른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들은 외부로부터 보호되듯 그들의 미숙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촉법소년에 대한 걸 좀 인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유가 성숙한 어른에게만 적용 가능한 만큼 미성숙한 아이에게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요? 미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제재 같은 걸 좀 적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약하게 하는 거 인정하는 편이야? 아니면 좀 안 좋게 보는 편이야? 인정하는 편이죠. 어쨌든 요즘은 근데 그런 거 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어떻게 봤어요? 자신의 악용하는 그런 게 있죠. 그지. 그런 거 보면 또 한 번씩 또 때리고 싶기도 하고 한 번쯤 쥐어받고 싶기도 한데, 이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 나의 자유를 침범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미성년이야. 그래서 나의 자유를 빼앗은 것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보면 지불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도 뭐 좀 비슷하게 보면서 좀 비슷한 갈래긴 한데, 옛날에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어요. 되게 어린아이가, 외국이겠지? 총 같은 걸 가지고 놀다가 총을 오발해가지고 어른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고 하면 그 총을 쏜 아이에게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례는 그거를 제한하지 않은 건데, 다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악용하는 사례들은 어느 정도 좀 머리가 굵은 애들이잖아.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에 간당간당하게 걸리는 그런 거다 보니까 좀 성인과 그런 미성년에 대한 범위를 좀 조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실제로 사회가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이 좀 빨라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나이라고 하면, 지금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만 한 14세, 15세쯤 될 거야.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는 거거든요. 2, 3학년쯤. 그 정도 되면 솔직히 알만한 거 다 알고 하면 안 되는 걸 아는 나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좀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다시 들어갈게요. 본론으로. 네. 이런 말합니다. 강압적인 수단은 다른 많은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정당화 가능하다. 그것과 동시에 나는 공리가 모든 윤리 문제를 판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보면 밀이 공리주의자라도 유명하다라고 했죠. 네. 공리주의자에서의 사고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중점적인 밀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나머지는 좀 덜 중요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게. 자유의 제재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 행사 가능한가. 오로지 개인에게 일은 개인만이 결정 가능하다. 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선에서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타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법이라는 수단으로 정해서 제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과는 근데 조금 결이 다른 상황이 현실에서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얘기해 보면 나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야. 근데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나는 싫어해.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밀은 뭐라고 할까? 할 수 있다고 볼까요? 하면 안 된다고 볼까요?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에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를 너무 사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드세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자신과 반대되는 삶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신과 삶과 장래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규범을 지키는 내에서 자발성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자는 언제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타인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결정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정치적인 의견을 넘어서도 우리가 현대에 많이 말하는 다양성, 소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는 개념인 것 같고 앞에서 제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움직이는 삶이라고 얘기한 거랑 너무 반대돼서 난 자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만나서는 밀이랑 만나면 아마 크게 혼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근데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단순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개를 싫어하는데 누군가 밖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어. 그 사람은 목줄도 잘 차고 되게 합법적으로 산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그 사람 개가 싫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왜 개를 끌고 나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는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말 해. 어디 개를 끌고 와 이러면서 어디 여기 공원에서 개를 갖고 오고 이런 분 많이 계신데 미리 또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아. 나나는 개 좋아해? 네. 고양이는? 그래서 일부러 성북천에 가면은 그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그 강아지들이 산책 나오는 시간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대 이제 애들이 막 꼬리 치면서 뛰어다닐 때 구경하고 가는 거죠. 네. 한 번씩 이렇게 인사시켜주는 주인도 있잖아요. 맞아요. 만지고 그래? 허락을 받고. 그지. 고양이는 별로야? 고양이도 좋아하죠. 동물을 거의 다 좋아하는구나.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했지? 아무튼 개를 싫어하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을 개를 산책시킬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냐라고 하면 밀은 이런 말해요. 만일 누군가 우리를 불쾌하게 한다면 혐오감이 들 수도 있고 거리를 둘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까지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우리에게 동정이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분노나 원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나와 성향이 다르거나 아니면 나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밀은 그 사람을 그냥 멀리 해라 정도로만 얘기해요. 이런 거 보면 내가 피해라? 그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침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거리를 두는 것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나름의 좀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좀 어때요? 성향이 너무 자유를 또 강력하게 너무 외치는 것 같기도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 네. 밀에 대한 자유에 대한 개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밀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누구도 사회 속에서 완전히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적어도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에게만 해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 사회가 이것을 방임해야 하는가?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게 당연하듯 자제력을 잃은 어른을 케어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 자신에게 나쁘지 않은 습관을 기른다라고 해도 그 습관이 그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공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거나 특정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사람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유라는 더 큰 선을 위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법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나 비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단순한 방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대한 자유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개인의 판단과 감정에 대해서는 서로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선인 자유라는 것을 위해 가지고 그것이 그냥 자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 이건 T 같다. T? 그게 뭐야? MBTI가 되게 이성적이신. 성향, 개인적인 성향이. 네. 아니, 말했다시피 평생 천재로 살아왔고 뭐 책도 많이 읽은 양반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미제 생각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다음은 개성이 나옵니다. 자유와 개성. 되게 좀 애매하게 얽혀있는 개념들이죠. 밀은 이런 말해요. 개성과 독창성이 인간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요소이며 그것이 인간 복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밀이 살던 시기를 굳이 뭐 비유를 하자라고 하면 개성이 점점 사라지던 시기거든요. 산업혁명이 딱 시작될 때쯤에 물자가 풍부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사회, 문화,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물질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흔히 말하는 유행이라는 것이 퍼지게 되고 그냥 옷도 막 비슷하게 입고 신발도 비슷하게 신는 거야. 그런 것 좀 넘어가게 되면 문화적으로도 대중문화라는 것이 꼽히면서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려고 하는 시대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대중문화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거 나나 또 혹시 비슷한 학과니까 배웠을 것 같긴 한데 대중이라는 게 영어로는 매스거든요. 그냥 덩어리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뭐 언어에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지만 사회적으로 대중이라는 표현 자체는 덩어리, 개개인을 묶어서 한 가지 덩어리로 보고 즉 네, 약간 몰개성 같은 느낌이죠. 하위 문화 개념이었죠. 개인의 특성이 사라지고 대중 안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소수들이 무시받게 되고 비슷한 성질들로만 묶어놓으려고 하고 좀 더 뭐 비약을 해보면 권력층에서도 몇몇 니즈만 잘 조작을 하면 이 덩어리를 쉽게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개성이 소멸되어 가던 시대에 밀은 자유론에서 특히나 개성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가 마음껏 발휘되어야 더 나은 발전이 가능하고 획일하는 쇠퇴의 시작이다. 사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규제할 수 있다고 했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러면 그런 것을 넘어서서는 피해를 주지 않은 한에서 다양한 성격, 개성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발휘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개성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그것이 관습이라는 이유로 따르자고 하는 것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뭐 유행이나 대중, 관습 이런 것들이 나쁘다, 그것과 싸워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별성, 사회의 조화를 조금 강조하게 되고 사회적인 인간이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 사회적인 존재라고. 그런 것들을 좀 전제로 하면서 개별성을 좀 발휘해라 뭐 이런 말 하는 것 같아. 삶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며 모방만 하는 것은 원숭이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누구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저게 군중 속에 같이 있고 싶어하고 내면에 좀 나약함 같은 게 누구나 있다 보니까 남들이 하면 그게 좀 쉬워 보이면 따라가고 싶고 그런 게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밀도 그거 알아. 하지만 너무 스스로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사회나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개성을 강조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런 뭐 개성 또는 뭐 천재성 이런 것도 다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그런 걸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가치들이 많이 있죠. 세상을 바꾸고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세상을 좀 진보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되게 흔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8세기, 19세기에 살던 당시 사람인 밀이 똑같이 휩쓸려가지 않고 자기만의 입장을 좀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긴 해. 맞아. 근데 흔하지만 지금도
그거를 실천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치. 지금 막 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걸 실천한 사람들만 성공하고 약간 항상 그런 성공담 같은 걸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다른 나는 사람과 다르게 바라보고. 제도적 교육도 받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게 몇몇이 좀 떠오르는데 어쨌든 21세기에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당시에 19세기에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분명히 좀 시대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개성에 진심인 사람인 것 같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미래 자유론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텐데 지금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주에 한 개씩 이렇게 녹음이 돌아가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하루에 녹음을 4개를 떠야 돼요. 그죠? 거의 한 2시간 반 만에 4개를 떠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말이 좀 빠르다거나 무언가 쫓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거는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래 자유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듣느라 고생했고 미배속한 거 아니죠? 다음 녹음 때 바로 이후에 봅시다. 듣느라 고생했어요. 네.